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거짓말 빈말 많이 늘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진전시키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간 신뢰 형성은커녕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에게 잘못이 있고 남북 모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안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신뢰 있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는 하면서 정작 자신은 전혀 북한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안 하는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남북 간의 불신이 깊어가고 있는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불신 프로세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불신 프로세스가 청와대와 시민들 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이 청와대, 즉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참으로 야속한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내줘야 대통령이 그 상하는 대가, 즉 국정 운영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텐데, 시민 여러분, 왜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까?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인사 시스템입니다. 박 대통령은 인사사고만 터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입니다. 작년 윤창중 사태가 불거졌을 때 5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도 좀 더 다면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노력하는 길, 더 시스템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년 지나서 이 인사 시스템이라는 건 작동하게 됐을까요? 예, 검증해보나 만합니다. 1년 지난 뒤에 있었던 사건, 안대희 문창국 총리 후보 연이어 검증 실패로 낙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윤창중 사태 때 대통령이 거짓말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명의 총리 인선을 잘못하고 나서 다시 올해 6월 26일 청와대는 이런 내용의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동안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실을 두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과 평가를 상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실무 간사를 맡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그럼 그 이후부터 청와대가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우수 인사를 발굴했을까요?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3개월 뒤에 인사 시스템이 강화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3개월 뒤입니다. 지난 23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 대응을 한번 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몰랐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발표를 하기를 송 수석이 사퇴 하루 전 경찰 수사 받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루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모른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검증을 강화하기는커녕 검증 자체를 안 했다는 의심을 사는 해명입니다. 두 번째, 청와대가 잘못한 것을 송 수석에게 전가를 한 겁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송 수석은 6월 10일 자기 검증 질문서를 청와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질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송수석이 아니요라고 답을 함으로써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 내용을 발표한 것은 청와대가 검증 못한 책임을 감추려고 송수석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책임을 송수석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송수석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닌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공직 검증 과정에서 거짓말로 공직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교육 관련 공직에 진짜 부적합한 인사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엉터리 검증 질문을 받은 청와대가 이틀 만인 12일 날 수석내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틀 만에 발표를 했다는 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임명한 지 석 달 지난 뒤에야 경찰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킨 겁니까? 다섯 번째, 청와대가 송수석이 대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사표를 수리했다. 처음에 송수석이 청와대를 떠난다고 했을 때 청와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 거짓 발표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미디언 자니 윤 씨를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감사시키려고 감사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부 장관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또 극단주의적 편향적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를 KBS 이사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해방 공간에서 친일 청사하는 당시의 모든 민중들의 열망이고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걸 소련의 지령 때문이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의 강연을 KBS 이사장 선임되고 나서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을 공론의 장을 이끄는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맡겼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성주그룹 회장 오너를 임명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공익을 위해 헌신한 분, 인도주의 활동,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오랜 인생을 통해 그것을 실천해서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원로급을 인선하는 게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이런 전통 깡그리 무시하고 그 자리에 재벌가의 딸이자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기업 오너, 그것도 50대를 앉혔습니다. 이건 적십자 정신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자기 기업 경영을 하면서 적십자 일을 겸직으로 하라는 말인데 이거 적십자 총재 일 제대로 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으로 대단히 용감한 인사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인사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이고 우수한 인사의 발굴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관한 한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심한 말도 자주 합니다.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회 야당을 비판하면서 야당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여야 2차 합의한 이게 마지막 결단이다. 더 이상 양보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야 협상을 중단하라는 부당한 개입을 하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폭탄 발언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성을 잃고 악담을 퍼부어댄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30 의원이 대통령이 연애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말에 흥분해서 그런 건데 30 의원이 말이 잘못된 발언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에 그렇게 대응하는 건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마구 한 말이 얼마나 문제 발언이었는지는 그 뒤에 대통령 말 잘 따르기로 유명한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 수석부 대표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협상 더 이상 없다. 그런 말에 대해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실행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지침을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내렸다는 겁니다. 여당도 이제는 대통령 말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리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대통령이 신뢰할 수 없는 말, 함부로 하는 말, 실천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세월호 참사 당일날 7시간 뭐 했는지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관음증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밝히면 되는 겁니다. 물론 사생활에 관한 부분까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왜 7시간 동안 제대로 사태 파악을 못했는지 그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걸 자꾸 감추는 한 7시간에 관한 상상력은 뭉게뭉게 점점 커지고 확산이 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흥분해야 합니까? 그런 흥분하는 일 반복해야 되는 겁니까? 또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 현지 교민들이 항의 시위를 한 내용에 대한 논평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부 교민들이 도를 넘는 행동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퇴진 요구를 비롯해 입에 담지도 못할 저급한 막말 피켓, 아마 7시간과 관련된 무슨 비방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피켓을 앞세워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따라다니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이건 매국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시위에 배후 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극소수 인사의 막말, 도 넘는 예의 없는 말이라면은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꼬박꼬박 반응을 하니까 이게 약점이구나 하고 자꾸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을 유도하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텐데 왜 자꾸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할까요? 극소수 일부 교포의 시위에 불과한데 그걸 정치적 쟁점으로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대통령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방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자꾸 띄우는 건 결과적으로 대통령 이미지 깎아먹는 일입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거짓말은 아니지만 빈말은 잘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과 유엔 총회장 안팎에서 한 연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북한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했다고 잘못 책임을 인정한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남북 사이에 환경, 민생, 문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에 유연히 나서달라. 동북아 평화 협력을 추진하겠다. 남북한이 만나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현안들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해결해야 될 당사자이고 책임자입니다.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책임 회피하면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공허하게 북한을 비판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걸 말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 모든 일은 남북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북 대화를 복원할지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고 복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 무대에 나와서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북한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만 한다면은 그 문제들, 그 현안들을 북한과 어떻게 만나서 대화로 풀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거짓말 그만하고 빈말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